유럽 문화의 두 젖줄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 곧 인본주의 문화로 여기서 인간은 신만큼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은 인간보다 더 부도덕하고 신들은 자신들보다 더 아름다운 인간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요. 이렇게 헬레니즘 문화는 인간적인 것, 즉 식욕이나 성욕 혹은 인간의 몸 그 자체를 아름답게 그립니다. 반면에 헤브라이즘 문화는 기독교 문화지요. 신본주의 문화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 신 앞에 겸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유럽 문화에는 모든 인간적인 것을 아름답게 보는 헬레니즘과 하나님을 모든 중심에 놓는 헤브라이즘이라는 문화의 두 젖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한편으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가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경건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화를 대변하는 두 텍스트는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와 성경입니다. 호메로스의 책은 헬레니즘을, 성경은 헤브라이즘을 보여주는 텍스트입니다. 따라서 이 두 책은 유럽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외에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를 추천합니다. 유럽에 가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아주 간략하게라도 미술사를 모르면 발바닥만 아프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슈바니치의 교양이란 책인데 이 책은 미술사 외에 유럽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교양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너무 두껍고 어려우면 2010년도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박혜숙의 프랑스 문화와 예술을 읽으시길 권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를 보며 유럽 역사의 시작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를 보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입니다. 하나는 아프리카에, 셋은 동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유럽에는 문명의 발상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2800년경이 돼서야 동양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유럽의 크레타 섬으로 처음 전파됩니다. 크레타 섬에 가보면 크노소스 궁전과 몇 개의 유물이 있는데 유럽 역사는 여기에 미노아 문명이란 이름을 붙이고 유럽 최초의 문명이라 하지만 사실 거의 폐허가 된 큰 궁전터 하나에 문명이란 거창한 이름을 붙이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크레타 섬의 문명이 그리스 본토로 넘어가는 것이 기원전 1600년 경입니다. 바로 미케네라는 곳에서 몇 개의 유물이 발견되고 유럽 역사는 이것을 미케네 문명이라 부릅니다. 이것도 문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자취지요. 이 미케네 문명은 기원전 1200년경에 끝이 납니다. 이 시기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해이지요. 여기서 잠깐 트로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 이야기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야기로 역사이기도 하고 전설이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 메넬레우스 왕의 아내인 헬레네와 사랑에 빠져 그녀를 트로이로 데려가는 바람에 일어난 전쟁이기도 하지요. 그 유명한 그리스 영웅 아킬레스가 등장하는 이야기도 바로 이 트로이 전쟁 이야기이지요. 그는 여신의 아들로 불사신이지만 오직 한 곳 발목을 맞으면 죽게 됩니다. 이제 영화를 보겠습니다. 트로이의 두 왕자가 스파르타와 동맹을 맺기 위해 왔는데 그중 파리스가 왕비 헬레네와 사랑에 빠집니다. After Paris, young princes, come, Stan. Before you came to Sparta, I was a ghost. Come with me. Do something. 결국 철없는 파리스 왕자는 헬레네를 배에 태우고 남편 메넬레우스는 미케네 왕인 형 아가멤논을 찾아갑니다. I want her back. Well, of course you do. 왕제 일행은 트로이에 도착했습니다. 형인 헥토르는 좋은 아빠이며 효자 아들로 트로이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와 미케네 연합군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파리스의 제안으로 미넬레우스와의 결투가 벌어지지만 And let that be the end of it. 비겁한 동생을 대신해 형 헥토르가 미넬레우스를 죽이게 됩니다. Feet, I don't care. He's my brother. 그런데 어느 날 헥토르는 아킬레우스가 가장 사랑하는 사촌을 그로 착각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리스 영웅 무적의 아킬레우스는 분노에 치를 떨며 헥토르를 부르고 헥토르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May the gods be with you. No father ever had a better son. 드디어 두 영웅의 대결이 시작되지만 신의 아들인 아킬레우스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헥토르를 죽이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아킬레우스는 그를 전차에 매달고 돕니다. 트로이 신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이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옵니다. You have taken everything from me. But give me this small mercy. I love my boy from the moment he opened his eyes till the moment you closed them. 아버지 없이 자란 아킬레우스는 이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시신을 돌려줍니다. No Greek will attack Troy for 12 days. So praying for a safe return. 장례가 끝나고 나오니 그리스군은 사라지고 해변가에는 큰 목마가 서 있습니다. 결국 목마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승리의 도취에 곤이 자는 밤 목마 안에 그리스 병사들이 내려와 성문을 엽니다. 대살육이 벌어지고 트로이는 불탑니다. 그리고 불사신 아킬레우스는 유일한 약점인 발목에 활을 맞고 죽습니다. 이제 오디세우스의 독백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I lived in the time of Hector. Say, I lived in the time of Achilles. 어쨌든 이 이후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기원전 800년까지는 아무런 문명적 자취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유럽 역사에서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원전 1000년을 전후로 하는 시기는 성경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동양의 유다 왕국이 지중해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암흑기를 지나 기원전 800년경에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도시 국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로마도 이 시기에 건국되지요. 이제 이후부터 역사적으로 중요한 연대들이 나오는데 기원전 478년경 이 지역의 초강대국은 페르시아였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요. 그리고 그 건너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정말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478년 최초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를 이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서양이 동양을 이기는 최초의 순간이었죠. 영화 300은 바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Handful of soldiers? 전투사들을 거느린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오합지졸인 아테네 병사들에게 묻습니다. What is your profession? I'm a potter. Blacksmith. Spartans! What is your profession? 바다로 공격해온 페르시아. 하지만 첫 번 전투는 태풍의 도움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Glorious.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레오니다스 왕께 그리스 통치권을 주겠다며 항복을 권유합니다. Part of all Greece. Rivals. We'll kneel at your feet. If you will but kneel at mine. It's an offer only a madman would refuse. You see, slaughtering all those men of yours has left a nasty cramp in my leg, so kneeling will be hard for me.
이제 결전을 앞두고 모두가 이곳을 떠나고 스파르타에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 전사들만 남았습니다. But tonight, we dine in hell! For the one true 드디어 결전이 시작되고 300명의 전사는 기꺼이 목숨을 바칩니다. Ready to die for him without a moment's pause. Every one of them ready to die. Helmet is stifled. 레오니다스 왕은 투구와 방패를 던지고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Was stifling. It narrowed his vision, but he must see far. His shield was heavy. It threw him off balance. And his target is far away. War is long and loud. 그리고 레오니다스 왕은 300명의 전사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Passerby. here on this rugged patch of earth called Plataea. Xerxes! 이후 BC 478년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리스 연합군은 플라타나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렇게 페르시아를 물리친 기원전 478년부터 기원전 323년까지를 그리스 문화의 최대 전성기라고 합니다. 기원전 313년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해지요. 그 전까지 유럽은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페르시아를 막는 데 급급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직접 페르시아 원정에 나서 인도까지 갑니다. 영화를 보겠습니다. 알렉산더는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납니다. If so, an experienced navigator could find his way here, by this river, east, down into the great plains of India, out into the eastern ocean, and into the world. India. 또 그는 신화 속 영웅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All these men who went east, Theseus, Jason, Achilles, were victorious. Why? Unless there was truth. 또 아버지를 증오한 엄마는 그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Alexander, Zeus is your father. Alexander invaded Asia with an army of 40,000 trained men. All of Western Asia, south to Egypt, where he was declared Pharaoh of Egypt. He provoked Darius himself to battle in the heart of the Persian Empire near Babylon. Against 4만 명이 25만 대군을 상대하게 되는데 알렉산더는 오직 왕만 공격합니다. 결국 페르시아는 패망하고 알렉산더는 바빌론에 입성하게 됩니다. Alexander was loved by all. Babylon was a far easier mistress to enter than she was to leave. 그리고 동방 원정은 계속됩니다. On the river Oxus to Solkia. The surveyors told us we were now on the borders of where Europe. 그런데 그곳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부하들의 불만을 사 독살 음모에 빠지기도 합니다. Our kingdom. Exactly. The Macedonian heir. A Macedonian heir. Does he marry a Macedonian? Through our union, Greek and barbarian.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드디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도로 갑니다. Alexander marched an army of 150,000 across the passes of the Hindu Kush. India, the land where the sun was born, fabled to be even richer than Persia, had never been explored. Moved southeast.
하지만 정복지 왕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알렉산더 때문에 진영은 분열되고 The army began to wonder if Alexander was on some crazed quest to imitate the glory of Hercules. 드디어 병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Years ago, and we marched after you more than 10,000 miles. Now you want us to fight more of these crazy monkey tribes east of here? Because you've fallen in love with all the things in life that destroy men. I will go on with my actions. Time, glory. We want to see our wives and children before we die. South to the outer ocean. 그리고 결국 인도와 일전을 벌이는데 알렉산더는 말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다행히 회복된 알렉산더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We're going home. The east farewell and marched his army directly west.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병이 든 알렉산더는 바빌론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On the 10th of June, a month short of his 33rd year, Alexander's great heart finally gave out.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부터 클레오파트라가 죽는 기원전 31년까지를 정확히 헬레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으니 헬레니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시기이지요. 우리나라의 석굴암 보존불도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 이 헬레니즘 시대의 한 복판에 있었던 사건인 포이니 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200년경 지중해 패권을 쥐고 있던 최대의 해상 강대국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였습니다. 카르타고를 경계했던 로마는 늘 해안가를 지키며 언제 카르타고가 공격해올까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이베리아 반도부터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로마의 허를 찌릅니다. 바로 포에니 전쟁이지요. 그런데 로마를 궁지에 몰아넣은 한니발 장군이 마지막에 본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카르타고의 왕족 귀족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한니발은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전쟁의 귀재 한니발을 이긴 로마는 기고만장해서 바로 카르타고로 진격해 카르타고를 최초의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튀니지 옆에 있는 카르타고를 가보면 로마 유적지가 로마보다 더 잘 보존되어 있지요. 이후 로마는 지중해 유역을 야금야금 먹어들어 갑니다. 기원전 120년경에는 그리스를 속국으로 삼았고 기원전 50년경에는 지금의 프랑스 땅인 갈리아와 브리튼 섬을 정복했습니다. 이때 이 척박한 야만인들의 땅을 정복한 것이 로마의 시저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저가 이집트에 가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아들까지 낳게 되지요. 이후 시저는 로마로 돌아와 브루투스의 손에 죽게 됩니다. 시저가 죽고 로마 제국은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 젊은 후계자 안토니우스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는 이태리 로마를, 안토니우스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영악한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유혹하러 갑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화려하게 치장한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안토니우스는 14살 때부터 자신이 흠모했던 클레오파트라를 보자 바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녀의 치마폭에 쌓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지요. 이에 로마 제국 땅이 클레오파트라 손아귀에 들어갈 것을 염려한 옥타비아누스가 이들을 공격하게 되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악티움 해전에서 기원전 31년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원전 31년부터 본격적인 로마 시대가 열리게 되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게르만족 대이동부터 백년전쟁까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